자, 유형이 이제 총 세 가지예요. 우리가 모델링 하는 거 여러분 배워서 알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 패드나 포켓 하고 나서 드래프트 앵글을 하는 거죠. 드래프트 앵글이 들어가는 게 유형 1번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모델링. 공개도 하고 드래프트 앵글이 들어가는 애들 도면의 특징이 뭘까? 그렇지. 정면도나 우측면도에 각도가 있으면 드래프트 앵글이 쓰이는 것이 각도가 있다. 그럼 얘는 드래프트 앵글이구나. 드래프트 앵글은 언제나 포켓이나 패드와 같이 쓰이겠죠. 그죠? 그게 유형 1번입니다. 이제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 16번, 17번. 제일 많죠. 유형 이제 20번까지. 각도가 있는 애들은 다 유형 1번이다. 자, 유형 세 가지 중에 유형 1번이 가장 일반적인 드래프트 앵글 사용하는 거고, 유형 2번은 스윕이라든가 스윕 또는 샤프트 그루브 이런 거 사용하는 스윕 또는 샤프트 그루브. 스윕의 특징은 뭐겠어요? 정면도에도 R 값이 있고 우측면도에도 R 값이 있으면 스윕 곡면을 만들어서 자른다. 여러분 모델 해봐서 할 거예요. 스윕은 정면도 우측면도에 R 값이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아크를 두 개 만들어서 스윕으로 해서 자른다. 그 다음 샤프트와 그루브의 특징은 뭘까요? 샤프트와 그루브의 특징은 앞에 S가 붙어요. 스피어 레디어스. 구의 반경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얘 같은 경우는 샤프트로 생성을 하는 거고 R10, SR10으로 얘 같은 경우는 그룹으로 파내는 거겠지. 그래서 샤프트를 할 때는 이렇게 반단면을 그려서 반단면을 이렇게 그려서 R10으로 그렇게 해서 샤프트로 회전을 시켜서 생성하고, 그 다음에 파낼 때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단면을 그려서 반단면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룹으로 회전시켜서 파낸다. 이게 유형 2번들입니다. 스윕이나 샤프트 그루브. 여기도 다 SR 들어가면 유형 2번. 여기도 SR, 여기도 SR. 그런 애들이 유형 2번이다. 마지막 유형 3번은 멀티 섹션 솔리드. 멀티 섹션 솔리드는 각도가 없어요. 그죠? 정면도랑 우측면도 각도가 없다. 그러면 멀티 섹션 솔리드. 생성하는 게 멀티 섹션 솔리드. 파내는 거는 리무브드 멀티 섹션 솔리드. 그런 게 유형 3번입니다. 여기도 각도가 없는 거 보니까 멀티 섹션이다. 그리고 뭐 특이하게 뭐 렉탱귤러 패턴을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자, 이렇게 유형이 세 가지니까 여러분 모델링 연습할 때 순서대로 유형 1번부터 유형 1번 다 끝내고 그 다음 유형 2번 다 끝내고 마지막 유형 3번을 연습하시면 돼요. 자, 오늘 모델링하고 캠 할 애는 우리 영상에 아직 안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영상이 안 만들어진 애가 뭐 대부분 두 개밖에 안 만들었죠. 1번하고 14번 1번 14번 빼고 8번 해볼까? 제일 앞에 있는 거 했나? 영상이 있었다고? 아니 모델링은 영상이 다 있어. 캠이 캠 영상이 두 개밖에 없거든. 1번 14번밖에 없으니까 뭐 요거 해볼까? 10번 10번 같이 해보고 10번 도면 보세요. 자, 10번 도면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기 모델링들은 다 있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여기에 캠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이제 14번이 캠까지 같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번도 캠하고 VCNC까지 같이 있는 두 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할 얘를 같이
해보자. 이제 10번 오늘 이쪽으로 하고 산업기사는 소재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모든 도면이 70에 70에 자 기능장은 이제 높이가 좀 다른데 산업기사는 공개 도면 10번을 한번 볼까요? 다 똑같아요. 10번 여기는 지금 가로 세로가 없는데 그 상면 도면을 보면 10번의 상면 도면을 보니까 가로 세로가 70에 70 높이는 28 다 통일해. 높이가 다 28이라는 얘기. 기능장 같은 경우는 왜 27이지? 잠깐만 27 이상한데? 다 28이었던 것 같은데 27 28 27이 하나 있나? 다 28인데 왜 하나만 그랬지? 29도 있네. 안됩니다. 파일 U P 엔터 ISO 뷰 여기서 XY 플레인을 클릭하고 컨트롤 1 엔터 싹 다 센터드 렉탱글로 하면 돼. CR 엔터 원점 클릭하고 대충 찍어 놓고 더블 클릭해서 70 70 70에 70 컨트롤 2에서 P 패드죠. P 엔터 28 자 이렇게 육면체를 먼저 만든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포켓을 먼저 해야 되는데 포켓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 지금 R35 R10 이런 그 타원으로 포켓을 만드는데 치수가 이 바깥쪽인지 안쪽인지 잘 봐야 돼. 캠에서는 떨어지는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거 바깥쪽 치수인데 안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틀려. 그거는 이제 드래프트 앵글 할 때 잘해야 돼. 그래서 자 일단 스케치를 R35짜리로 스케치를 합니다. 상면을 클릭하고 상면 클릭하고 컨트롤 1 자 A 엔터 아크니까 A 엔터 센터를 H 축상의 왼쪽에다가 이렇게 찍고 왼쪽에 찍고 대략 이런 식으로 대략 이렇게 해서 R 값을 35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참조 치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야? 얼마니? 18.028 도면에 18.028 얘를 미러 시키죠. 컨트롤 B V 축상에 대해서 미러 그 다음에 필렛 F 엔터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해서 방향 잡아놓고 10 엔터 마찬가지 F 엔터
얘 클릭해서 방향 잡고 Shift 엔터. 컨트롤 2 포켓입니다. PO 엔터. 깊이는 6이다. 자, 이렇게 X축으로 약간 돌려놓고 X축가 약간 수평이 되게. 여기서 이제 드래프트 앵글을 하는데 드래프트 앵글 각도가 70도가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수평 기준 70도지. 우리는 뭐 기준이야? 수직 기준으로 하면은 20도가 되겠다. 자, 20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D 엔터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20이라고 입력만 해놓고 페이스 투 드래프트. 페이스는 어디냐? 옆면이겠다. 옆면. 그 다음에 중립면 얘를 클릭해놓고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중립면을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 이게 중요해. 여기서는 스케치가 이쪽이니까 상면 기준으로 얘를 클릭해 놓고 상면을 클릭합니다. 상면을 클릭하고 만약에 도면 치수가 여기 R35하고 R10 얘들이 안쪽이 있다. 그럼 중립면이 어디야? 아래로 해야 돼. 아래로. 그런 걸 신경 써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프리뷰 해보고 아래로 가면서 좁아지는 게 맞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이면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 1 엔터. 서클이죠. C 엔터에서 R이 15 나누기 2 15 나누기 2로 하고 컨트롤 2 패드 P 엔터. 6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D 엔터에서 이번에 각도는 몇 도야? 10도죠. 이게 80이니까 수직 기준으로 10도. 10이라고 입력만 해놓고 원통의 옆면을 클릭하고 중립면은 상면으로 해놓고 이제 아래로 넓어지면 되겠죠. 프리뷰에서 넓어졌는지 확인. 만약에 밑으로 좁아졌다. 그러면 이 화살표를 한 번 더 누르면 돼. 이렇게 해서 오케이. 자, 필렛을 줍니다. F 엔터. 3이죠. 3으로 하고 여기서는 모서리 두 개를 굳이 찍을 필요 없이 이 바닥 면을 찍으면 모서리 두 개가 선택이 될 거야. 바닥 면을 클릭하고 오케이. 자, 이렇게 드래프트 앵글 사용하는 모델링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 그래비티는 원래 좌표를 잘안 줍니다. 거기 적어놨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13번 같은 경우에 황sắc 공구 안 들어가서 원래 여유량을 0.4 주는데 이걸 0.3으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어. 하지 말고 얘처럼 그냥 황sắc 6볼로 하라고. 얘는 아예 안 들어가거든. 10 플랫이. 얘는 조금 0.3 주면 조금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둘 다 똑같이 적어놔요. 13번도 6볼로 황색한다. 정상적으로 했는데 여유량은 0.4를 줬는데 안 들어간다. 그럼 다 황색을 6볼로 합니다. 그런 게 몇 개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캠 작업을 하죠. 워크벤치를
스타트에서 머신닝, 어드밴스드 머신닝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지금 캣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자리들이니까 캣 세팅 되어 있으면 여기서 워크벤치 아이콘에서 바로 어드밴스드 머신닝으로 갑니다. 워크벤치 아이콘에서 어드밴스드 머신닝을 클릭한다. 여기도 X가 지금 왼쪽으로 갔으면 안 되겠지. 바로 어디로 가야 돼? 이거 해줘야죠. 얘를 안 하면 오작입니다. 뒤집어져서 가공해요. 좌우가 바뀌어. 그래서 X가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빠뜨려 먹었다. 정전 대비해서 그 수험자 유지사항에 적혀 있어요. 반드시 저장을 하면서 합니다. 컨트롤 S. 자, 바탕화면에다가 원래 나는 선호하지 않는데 감독관들이 바탕화면에 하라 그래요. 원래는 D 드라이브 해야 되는 건데 바탕화면에다 하면 정전됐을 때 이게 복구가 안 되거든. 근데 뭐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정전이 됐다. 이건 감독관들 책임이야. D에다 하면은 정전되어도 카피에 저장해 놓으면 살아 있는데, 그죠? 바탕화면은 한 번씩 이게 하드 보안관 같은 게 깔려 있으면 날아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여기는 지금 하드 보안관 안 깔려 있어서 시험 하듯이 바탕화면에다 합니다. 우클릭 새로 만들기 폴더. 자, 자기 비번호를 뭐 숫자 두 자리 01부터 19까지 01부터 19까지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해서 나는 8번이다 08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작업하고 나면 이거 다 자기 USB로 옮겨놔요. 바탕화면에 자꾸 놔두지 말고 바탕화면에 비번호 폴더 만들고 파일 이름을 08 엔터 예 하시고, 윈도우에서 지금 파트가 이제 저장이 되었어요. 08 프로세스로 가서 여기도 바로 저장부터 해. 컨트롤 S 똑같이 08 엔터. 네, 08 엔터 하면 이제 바탕화면에 자기가 만든 폴더 자기 폴더 안에 확인해 봅니다. 바탕화면에 08로 하면 하나는 08.cat 파트, 하나는 08.cat 프로세스. 파트가 모델링이고 프로세스가 캠입니다. 파트로 그냥 바로 저장이 되거든요. 파트 1으로? 예, 파트 1으로 프로세스를 저장을 하니까 파트가 그냥 파트 1으로 저장이 바로 돼버리죠. 파트 1으로 이름 바꿔 그래요. 바로 저장된 학생은 이름을 이 비번호 폴더가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다 해주고, 이 폴더 안에다가 우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폴더, 여기다 NC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NC 코드가 만들어질 NC 폴더. 얘들은 시험 끝날 때까지 지우면 안 되고 놔두기만 하면 되고, 실제 제출해서 가공하는 거는 요 NC 폴더 안에 있는 NC 데이터만 가져갑니다. 이건 보지도 않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분쟁이 됐을 때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겨놓는 거지, 필요한 건 NC 폴더 안에 NC 데이터만 필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캠 작업을 황잔삭, 정삭, 잔삭하기 전에 캠 작업 환경 설정을 먼저 해줘요. 파트 오퍼레이션을 소재부터 소재 아이콘은 여기 오른쪽에 쭉 올리다 보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쪽에 있구나. 이런 아이콘이 있죠, 그죠? 이게 소재 만드는 아이콘입니다. 없으면은 그 툴바 리스토어 하는 거 알지? 자, 크레이트 랍스탁이라고 하는 얘를 클릭해서 모델링을 한번 클릭, 예. 모델링을 한 번 더 클릭,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분석할 게 프로세스라는 게 아까 캡 프로세스가 캠이라 했어. 그러면 이 프로세스가 캠 쪽이고 프로덕트의 파트 1 얘를 플러스 해보면 모델링 한 게 파트 바디고 지금 만든 라프스탁 소재가 이거죠. 얘를 우클릭해서 하이드. 소재를 만들고 나면 하이드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트 오퍼레이션 캠 환경 설정을 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캠 환경 설정은 뭐겠어요? 뭐 기계를 선정하거나 컨트롤러 원점 이런 거겠지. 자, 머신 얘를 먼저 클릭합니다. 재료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 돼. 그래서 기계는 3축 머신 돼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되고 뉴메리컬 컨트롤 여기서 두 번째에 파낙 21i 밀린 기능사 다 똑같아. 파낙 21i. 자, 여러분 이제 연습할 때 한 자리에서 계속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야. 지난번 2학년 떨어진 아이가 캣 세팅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여기 안 떴어요. 여기 안 뜨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를 뜨게 하는, 얘를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 다 문제 없도록 해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손해를 안 봐. 시험 칠 때 내 자리에서 한다 그런 거 없어. 감독관이 지정해 준단 말이야, 자리를. 그래서 요거 보고 나중에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같이 해봅니다. 자, 여기에 파낙 21i가 안 올라왔어요. 누군가 캣 세팅을 날려버렸을 때 그래 돼요. 그럴 때 다 따라합니다. 일단 오케이. 여기 툴즈에서 일단 옵션 옵션에 가면 여기 머신닝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안에 아웃풋에 IMS가 체크되어 있는지 이거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게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야 되고, 자, 이게 체크가 무조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경로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프로그램 파일즈로 안 돼 있고 뭐로 돼 있어? 프로그램 파일즈 X86 돼 있지. 프로그램 파일즈 돼 있어? 예. 그 옆에 다소 시스템하고 B30 이거 다 돼 있어? 예. B가 32. 32. 32로 돼 있어? 다시 파트 오퍼레이션 더블 클릭해서 기계 머신 쪽으로 가서 파낙 21i 됐는지 확인하고, 그 밑에는 여기 밑에 이게 쭉 뜨면 두 번째 거 세인트 밀 안 뜨는 자리가 있다. 그럼 놔두면 돼. 얘는 이 자체가 로드가 안 된다. 그럼 놔두면 돼요. 그 밑에는 ISO 이렇게 세 개를 잡아줘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머신에 선정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여기 뉴메리컬 컨트롤 세 가지. 오케이. 이제 원점 가공 원점 클릭을 해서 여기 가운데 점 있죠? 빨간 점을 클릭하고 여기 왼쪽 모서리를 클릭하면 돼. 빨간 점 클릭하고 나서 빨간 점 눌러서 여기 클릭. 여기서 주의할 것이 콤파스 X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이게 왼쪽 가 있으면 하나 많아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소재 선택을 해줘요. 가공 소재가 뭐냐 지정을 해줘야 돼. 얘를 클릭하고 트리에 있는 랍스타 1을 클릭하고, 클릭을 했는데 다이얼로그 박스 다시 안 떴어요. 캠에서는 언제나 이럴 때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바탕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야 돼. 다시 선택이 안 됐어. 한 번 더 클릭.
이렇게 선택이 된 랍스타관이 올라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캠 작업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공을 하면 됩니다. 캠 작업하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캠 환경 설정은 파트 오퍼레이션에서 했고 캠 작업은 매니팩처링 프로그램에서 합니다. 매니팩처링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여기 왼쪽에 랍핑 황삭 얘를 클릭해 놓고 해야 돼. 랍핑을 클릭합니다. 랍핑을 클릭해서 이제 랍핑 다이얼로그 박스가 뜨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것이 언제나 이 탭이 여러 개 5개 있는데 두 번째가 제일 먼저 떠요. 자동으로. 두 번째가 뭐냐면 모델링과 소재 선택 탭이에요. 그리고 우리 형상 선택 탭이라고 해요. 형상을 선택을 해줘야 되잖아 먼저. 여기서 옵셋온 파트가 파트 모델링이야, 그지? 이거 우리 모델링한 거 부품이란 뜻이죠. 이 파트로부터 몇 미리 남기고 황사할 거냐? 더블 클릭해서 0.4mm 남기겠다. 옵셋온 파트 얘를 더블 클릭해서 0.4 남기겠다. 그 다음에 이제 라프스탁 소재를 뭐로 할 거냐? 얘를 클릭하고요. 얘를 클릭하고 소재는 당연히 얘죠. 트리에 있는 라프스탁 얘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변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파트 모델링은 뭐냐? 얘를 클릭해도 되고 파트 바디 트리에서 선택해도 된다. 모델링은 파트 바디 선택하고 이벤트가 없다. 바탕 더블 클릭. 그럼 형상 선택을 다 했어. 가공의 여유량과 소재 모델링 선택을 다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갈 거예요. 그 다음 탭은 공구 탭입니다. 공구 탭의 이름을 쭉 드래그해서 10F 엔터 10파이 플랫 앤드 밀이다 이 뜻이죠. 10F 10파이 플랫 앤드 밀 평 앤드 밀이다 이런 뜻이. 공구 번호 1번 돼 있어요. 놔두면 되고 볼앤드 밀이 아닌데 볼앤드 툴 체크돼 있으니까 해제하고 체크 해제하고 여기 RC 코너 레디어스 RC를 0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10 플랫이라고 치고 1번이고 체크 해제하고 0.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탭 여기는 절삭 조건 탭이에요. 절삭 조건 탭은 피드 이송속도 탭하고 스피드 RPM 탭이 있어요. 여기에 체크를 다 해제를 해주고 얘만 남겨놨습니다. 얘는 체크를 남겨놔. 언제나 체크 해제하고 얘만 남겨놓는다. 자 스피드를 먼저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1000분의 파이 dn 공식을 배웠을 거예요. V는 1000분의 파이 dn. 여기서 V 값이 바로 여기에 유닛 단위 중에 앵귤러 RPM이고 V 절삭 속도와 리니어예요. 선속도. 이 선속도가 큰 가공에서 알루미늄 가공이니까 100으로 해줘요. 100m/min. 100엔터. 절삭 속도 100으로 넣어준 다음에 공구 직경에 따라서 회전수 RPM이 틀려질 거 아니야. N은 파이 D분의 1000V니까. 그 D는 우리 아까 넣었던 10파이 그게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V는 요 1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RPM으로 다시 계산해 주려면 얘를 다시 앵귤라 그러면 3183 턴 퍼 미닛 즉 RPM 레볼루션 퍼 미닛 RPM이란 뜻이야. 얘를 드래그해서 정수로 바꿉니다. 3200 그러면 나중에 출력될 때 S3200M3 이렇게 나올 겁니다.
회전수를 지정해주면 F 값은 분당 이송 속도 F는 FR 곱하기 N 배웠죠? 예. 회전당 이송 곱하기 회전수야. 그걸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유닛을 여기는 반대로 언제나 반대로 가면 돼. 계산할 때는 앵귤러로 가서 회전당 이송을 머시닝에 드래그해서 0.4로 합니다. 회전당 이송이 0.4mm per 턴. 그러면 날당 이송은 두나랜드밀이다. 날당 이송은 당연히 0.2mm per 투스겠지. 날당 이송까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회전당 이송만 넣어주면 된다 이거. 0.4를 넣어주고 이제 다시 뭘로 라인. 리니어로 바꿔주면 이제 F가 분당 이송이 1280으로 자동 계산된 거예요. F 1280으로 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동 프로그램에서는 F 한 100 정도 주잖아. 예. 그거는 저림량이 깊어서 그런 거야. 캠에서는 고속 경절삭, 수동 프로그램은 저속 중절삭인 거야. 그래서 얘는 1280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머시닝 피드가 F 1280이고 어프로치 접근할 때 피드, 즉 위에서 내려올 때 있죠. 그럴 때는 조금만 작게 하면 1200. 얘보다 뭐 조금만 작게 뭐 80이든 100이든. 그 다음에 리트랙트 가공하고 나서 위로 빠질 때 5000. F 5000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절삭 조건 탭도 됐어요. 그 다음 탭, 이거는 진입 진출 탭이라고 합니다. 진입하고 진출할 때 공구가 내려오거나 또 빠져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황삭에서는 가공할 때, 포켓 가공할 때 드릴처럼 쑤시고 내려가면 부러지겠지. 예. 그래서 각도를 주면서 내려갑니다. 그 각도가 이 오토매틱에 있는 램핑 앵글이에요. 이거를 7도로 해줘요. 7엔터. 얘를 램핑 앵글 경사각도를 7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모션 진입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애드 액셜 모션 축방향 액셜 방향으로 내려가겠다. 두 번을 클릭합니다. 위에 10mm는 90으로 바꿔요. 그러면 여러분 가공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100mm에서 한번 서고, 그러려면 싱글블럭 해야지. 싱글블럭 해줘야만 됩니다. 처음 진입할 때 안전하게. 그럼 100mm에서 한번 서고 10mm에서도 한번 섭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이 정도면 10mm 맞은 것 같아. 물론 우리가 반자동으로 검증을 다 하지만 가공할 때는 공구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싱글블럭 해주고, 10mm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싱글블럭을 해제.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가고. 자, 그렇게 해주고 이제 포스트 모션에서 액셜 한 번만 해서 얘는 한 번에 100mm까지 나가라. 얘는 화살표 위쪽에 있는 게 맞는 건데 잘못된 거예요, 그죠? 저것도 엑셀로 해가지고 애드 액셜 모션. 모션이 빠지는. 진출. 가공 다 오기로 빠질 때 한 번만에 100mm 나가면 되잖아요, 이때는 이미 그 싱글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어요. 그냥 지가 알아서 끝나는 거야, 100mm 맞으면서. 그러면 진입 진출까지 끝났습니다. 제일 왼쪽에 이거는 가공 전략 탭이라고 해요. 가공 전략이라는 것은 공구 경로 간 간격을 얼마나 하냐, 그 다음에 정밀도를 얼마나 하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머신 톨러런스라고 돼 있는 황삭일 때는 0.1 그대로 놔두면 돼요. 요 높이가 0.1이라는 거예요. 정삭일 때는 0.01로 할 거예요. 자, 머시닝에서는 여기 손댈 거 없고, 그 다음 레이디얼 반경이란 뜻이, 반경 방향으로 얼마나 겹치게 할 거냐. 50% 돼 있죠. 그대로 놔두면 돼요. 그러면 10파이 엔드미니까 5mm씩 겹치겠지. 5mm씩 겹쳐서 황삭을 할 겁니다. 여기는 물음표에 보면 이렇게 막 뜬단 말이야. 체크해주면
안 뜨죠. 그래서 체크를 해줘야 돼요. 레이디얼에서는 손댈기에 요거 체크해준다. 그 다음 엑시얼 축방량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물음표 해보면 알아. 1회 절입량이지. 1회 절입량은 공구 직경의 10%입니다. 얼마예요? 1mm. 저거는 손댈 거 없고, 바텀에서는 요거 체크하면 돼요. 체크 이게 뭔지 모르면 물음표 눌러보면 돼. 체크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체크를 해줍니다. 이것도. 그러면 다 됐어. 자, 한번 기억을 복귀해보면, 첫 번째 여기 형상 탭에서 여유량, 그 다음에 소재 파트 선택, 그 다음 공구 탭에서 10 플랫에서 이렇게 체크해줬어. 그 다음에 절삭 조건, 회전수하고 이송 속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 진출을 해줬고, 마지막에 첫 번째 탭에 있는 가공 전략 탭에서 레이디어를 그대로 놔두고 체크했고, 엑시얼을 1mm, 바텀도 체크했다. 자, 이게 다예요. 근데 한 번에 다 이어지진 않아. 그래서 동영상 보면서 한번 다시 해보고, 한 두세 번 모델링 한 두세 개만 하면 그때부터 에어져. 자, 여기서 요겁니다. 툴패스 리플레이. 툴패스를 플레이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공구가 이렇게, 얘는 이 모델링은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까 걔들은 안 들어갑니다. 아예 메시지가 떠. 툴패스를 못 만들겠다 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른 거 손댈 거 없이 여기 얘를 6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엑시얼을 얘를 얼마로 하면 될 것 같아? 0.6으로 하면 돼. 황삭인데 공구 직경의 10%. 그것만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서는 공구 경로는 노란색이 진입 100mm 전에서 한번 서고 10mm 전에서 한번 서고, 파란색이 진출, 초록이 가공, 빨강은 뭐? 진입 못 간다는 아니야. 급속. 그렇지, 급속위성 G00이야. 자, 여기서 비디오 가공을 합니다. 비디오 가공을 클릭을 하고 여기서 플레이 해줍니다. 이렇게 황사기 시뮬레이션이 됐으면 비디오 바로 옆에 디스켓 아이콘을 클릭해요. 저장. 비디오 리절트 저장이 되었다 하면 확인. 오케이. 여기서도 오케이. 자, 황사기 끝났고, 이 매니팩처링 프로그램에 이제 플러스 이제 라핑1이 끝났어. 황사기 끝났다. 황삭하고 나니까 공구가 다 많이 못 들어갔지. 예. 그 상태에서 보라님일로 정상하면 부러집니다. 그래서 황잔삭을 할 거예요. 황잔삭은 이 라핑1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라핑1 2를 복사한 라핑 2를 더블 클릭. 두 번째 탭부터 한다 했어. 두 번째 탭에서 옵셋온 파트를 이제 몇 미리 남길 거냐면 0.2를 남깁니다. 0.2. 그 다음에 라프스탁은 아까 그 70, 70, 28 그거를 쓰지 않고 우클릭해서 리무브, 제거를 하겠다.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황삭할 때 비디오 가공한 결과 기억나지? 예. 걔가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처음부터 다시 황삭할 필요 없잖아. 황삭한 그 비디오 가공 결과부터 황잔삭을 할 때 이렇게 리무브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탭에 가서 공구는 이제 6볼 6B 엔터. 공구번호 몇 번? 5번 6B 68 볼앤드밀이라는 뜻이야.
5번 도랜드 미리니까 체크. 체크. 그 다음에 얘를 다이아미터 10을 6으로. 그 다음 탭에 가서 n은 파이 d분의 1000v인데 d가 10에서 6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바뀌겠지. 예. 자, 일단은 얘를 언제나 반대쪽으로 보는 데서 절사 속도 쪽으로 보내서 얘를 다시 100으로 100을 해주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앵귤러로 하면 S 5300이 되는데, 이 장비들이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다 1000rpm 넘게 뭐 다 합니다. 근데 학교 있는 장비 좀 위험해요. 오래돼서 이거를 5000으로 5000으로 합니다. 5000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5000으로 해놓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피드도 반대쪽으로 앵귤라. 이거 5300 하자. 아까 다른 동영상이 다 5300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5300까지는 괜찮습니다. 5300. 그 다음에 얘를 리니어로 해서 앵귤러로 해가지고 0.4로 다시 바꾸고, 머시닝을 0.4, 회전당 이성 0.4로 바꾸고 다시 리니어. 2120이잖아. 정삭할 때는 2068 보낸님을 정삭할 때는 이걸 쓸 거예요. 2120을. 근데 지금 황잔삭이야. 좀 많이 남아있지. 예. 그래서 반 정도로 하는데, 애우기 편하게. 잠깐만, 이게 어프로치가 왜 바뀌었지? 어프로치가 이게 1200이거든 1200 아까 전에 잠깐만 이게 왜 바뀌었을까? 내가 이걸 5000으로 해서 그런가 보다. 원래 라핑 1에 있던 어프로치 피드가 그대로 오거든. 그게 얼마나 1200이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해볼 때 보면 1200으로 돼 있어요. 이게 1200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5300으로 하고, 기억 안 나면 이거 보고 1200으로 바꿔. 그럼 얘는 절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데 애우기 쉽게 1300. 아까 100 정도 크게 이걸 작게 안 됐으니까 얘를 1300 애우기 편하게. 그럼 나중에 정사할 때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 2120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면 돼? 1212를 거꾸로 하면 2100이지. 그래서 2100으로 정삭할 때는 그래 한다. 마지막 탭은 그대로 하면 되고, 첫 번째 탭 여기는 뭐만 손대면 될까? 엑시얼에서 저립 깊이를 0.6으로 바꿉니다. 엑시얼 축방량 저립 깊이를 0.6. 반경방량 저립량은 50% 해놨으니까 이제 6mm가 되겠지. 이거는 뭐 손댈 필요 없어요. 50%로 해놨기 때문에. 자, 다른 거 다 체크돼 있어요. 아까 그대로 카피했으니까. 계산, 툴패스 리플레이. 자, 이 워닝은 주의하라는 거, 주의. 에러 같으면은 그거는 손을 대야 되는데, 워닝은 상관없어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황잔삭을 했습니다. 가공 시간은 여기 보면 돼요. 2분 48초. 비디오 가공. 아까 이제 10파이 평행DB로 못 들어간 곳만 6볼이 추가로 황삭을 한다. 그걸 황잔삭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황잔삭을 이제 하고, 소재를 빼주면 알아서 전에 소재를 리무브 했잖아 아까, 그지? 자, 그렇게 하고 여기를 이것도 저장합니다. 이 화면 가운데 형상을 저장합니다.
확인. 오케이. 오케이. 중간에 한 번씩 컨트롤 S 확인. 자, 이제 정사. 정사할 때는 만약에 내가 여기를 클릭해 놓고 정삭을 하잖아. 그럼 요 밑에 들어가 버려. 그럼 안 되지. 제일 끝에 있는 애를 반드시 클릭을 해 놓고, 라핑 툴을 클릭을 해 놓고, 정삭 아이콘, 어드밴스드 피니싱, 어드밴스드 피니싱. 진보된 뭐 정삭 그런 뜻이. 어드밴스드 피니싱을 클릭을 하고, 옵스던 파트 모델링에서부터 몇 미리 남길까요? 제로. 그 다음에 자, 파트를 클릭을 해서 이 모델링을 클릭합니다. 바탕 더블 클릭. 그 다음 탭에 가서 6볼 그대로고, 그 다음 탭에 가서 체크 해제하고, 여기서 정삭이니까 원래 얼마라고? 비드 2100으로 한다 했어요. 여기 애우기 편하게 1200 거꾸로 합니다. 2100. 그 다음 탭에 가서, 자, 여기서는 황전사 할 때 6파이 보런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교환 했기 때문에 어프로치 할 때 두 번 나눴지. 요 카피 했으니까 얘도 100mm 전에 3번 서고 10mm 전에 3번 썼을 거 아니야. 여기는 어때요? 이 공구가 지금 우리 공구 처음 바뀌어서 내려올 때 한번 그 싱글볼을 잡아서 봤지. 지금 자동으로 가공하고 있잖아. 이거 잡을 수 없어. 이때는 이미 자동 가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 번 나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프로치를 30, 한 번만에 30mm 전에서 내려와라. 리트랙트도 마찬가지 30, 30. 어프로치와 리트랙트를 둘 다 여기 30. 진입하고 진출할 때 30mm. 첫 번째 탭으로 가서 이제 머신 톨러런스 가공 정밀도, 이제 정삭이니까 이를 얼마로? 0.01. 공차가 일반 공차가 일반적으로 0.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공차고, 정밀 공차는 0.05부터가 정밀 공차인데 0.01 했으니 공차는 당연히 들겠지. 그 다음 존에서 맥시멈 호리젠탈 슬롭, 이 호리젠탈 수평에서부터 몇 도를 슬롭을 줄 거냐. 각도를 90도까지 다 주면은 뭐 어디든 다 가공하겠죠. 90. 그 다음에 버티칼 존의 디스턴스 비트윈 패스 공구 경로 간의 간격 거리를 얼마로 할 거냐. 버티칼 존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직 영역이에요. 이런 부분. 호리젠탈 존이라는 것은 수평 영역, 이런데. 그래서 이 공구 경로 간 간격을 얼마로 할 거냐면, 물음표 보면 요거죠, 그죠? 공구 경로 간격. 이거를 0.4, 밑에도 0.4. 얘를 0.4로 주면 이 높이, 스켈러바이트라 그래요. 이 표면 조도 높이가 100분의 1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애우세요. 그냥 0.4mm. 툴패스 간 간격을 0.4로 이렇게 주면 여기 이 높이가, 표면 조도가 0.01이 됩니다. 툴패스 리플레이. 자, 여기 지금 상면 평면이잖아. 평면에 여기 가공하면 되나 안 되나? 여기는 지금 뭐로 가공해놨어 우리가? 페이스 커터로 면을 깨끗이 쳐놨어. 두께까지 다 맞춰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를 가공하면 안 된다고.
시간이 8분이나 걸려요. 그러면 안 되죠. 오케이. 두 번째 탭에서 이제 체크를 걸어주는데, 정삭할 때는 체크를 걸 때 반드시 옵스돈 체크도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체크를 클릭을 해서 이 평면, 여기는 가공하지 마라. 이 모델링은 여기도 가공할 필요 없고 여기도 할 필요 없지. 여기도 같은 페이스 커트 면이란 말이야. 두 군데를 선택해 줍니다. 이 면과 이 면. 바탕 더블 클릭. 다시 한번 툴패스 리플레이 해줘요. 이제 가공 시간 얼마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모델링마다 틀린데, 지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툴패스가 많으면 이게 많아지잖아. 그러면 가공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 여기서는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실제 기계에서는 이게 F1200이라 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몇 개 안 나온 거야. 어떤 애들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경우가 있어. 이걸 그대로 하면은 시간 초과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진입 진출 탭에 가서 이 어프로치 리트랙트, 이거는 처음에 들어갈 때와 마지막 나올 때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중간에 링킹 어프로치하고 링킹 리트랙트를 우리가 이 어프로치 리트랙트의 정의에 의해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30mm씩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링킹 리트랙트와 링킹 어프로치를 다시 서큘러와 램핑으로 바꾸고, 그럼 1.2mm만 올라간단 말이지. 이대로 놔두면 되고, 링킹 어프로치도 다시 얘를 서큘러와 램핑으로 바꿔주면 1.2mm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야. 가공 중에 말이야. 그래서 링킹 이 두 개를 1.2로 바꿔줘야 돼요. 서큘러와 램핑. 다시 계산하면 이제 가공 도중에 그런 애들은 얼마 안 올라간단 말이야. 아까는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해줘야 되겠습니다. 비디오 가공. 정삭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얘를 조금 당깁니다.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이제 정삭까지 마무리했는데, 여기가 면이 안 좋은 경우들이 꽤 많아요. 아주 좋은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여기서 끝내면 돼.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괜히 오작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럴 때는 잔삭을 해줘요. 잔삭. 이 부분 때문에 여기는 괜찮단 말이야. 가공하면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가 면이 안 좋기 때문에 잔삭을 할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비디오 가공 결과를 저장합니다. 확인. 오케이. 자, 잔삭이라는 건 여기 이제 아까 면이 안 좋았던 이런 부분만 가공을 할 건데, 잔삭은 원래는 잔삭할 때 이 공구보다 작은 걸 써요. 그럼 4볼을 써야 되잖아. 근데 시험 칠 때 지급되는 공구는 4볼이 없어. 그래서 6볼을 그대로 쓸 건데, 이 6파의 공구가 못 들어가는 영역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다시 6파의 공구로 가공하려면 툴패스 안 나와. 그래서 가상의 공구를 하나 만들 겁니다. 6.1파의 공구를 만들 건데, 여기 공구에 보면 이게 이렇게 생긴 아이콘, 이 역삼각형에서 이 공구 아이콘을 옆으로 빼놓습니다. 공구 아이콘을 빼놓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프로세스는 캠, 프로덕트 파트는 모델링, 여기 리소스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이제 기계하고 공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6볼을 클릭해 놓고, 6볼 공구를 클릭해 놓고
6볼 공구를 클릭해 놓고 여기 엔드밀 툴 체인지를 클릭을 해줍니다. 6볼을 클릭해 놓고 엔드밀 툴 체인지를 클릭해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름을 6.1b 엔터. 6.1볼. 얘는 가상 공구이기 때문에 툴 번호 상관없어요. 이건 뽑을 게 아니기 때문에. 볼 엔드밀 체크하고 직경을 6.1. 오케이. 자, 6.18 공구가 못 들어가는 곳을 이제 찾는 거야. 찾는 거는 리워크 에어리어, 잔삭 영역이에요. 잔삭 영역. 리워크 에어리어를 클릭합니다. 리워크 에어리어를 클릭을 해서 파트는 클릭해서 모델링을 클릭하고 바탕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레퍼런스 툴의 레퍼런스를 6.1b를 클릭을 해줘요. 6.18 볼앤드밀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컴퓨터 계산을 클릭합니다. 계산을 클릭하면 이런 데가 못 들어가겠지. 이게 R3이니까 6.1 볼은 못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잔삭 영역이 찾아졌어요. 이름이 뭐냐면 리워크 에어리어 피처 1이라는 이름.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잔삭 어드밴스드 피니싱을 마지막 했던 애를 클릭해 놓고, 아까 어드밴스드 피니싱 아이콘 바로 밑에 컨투어 드리븐, 컨투어 드리븐 클릭하고, 여기서는 파트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피처, 형상이라는 뜻이야. 피처. 네, 리워크 에어리어 피처 1 형상을 선택해줘. 얘를 선택해주고 옆으로 쭉 가봅니다. 6볼 맞고, 공구는 6볼을 쓰는 거야. 그 다음 탭에 체크 해제, 체크 해제. 얘만 체크가 돼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탭에 가서 어프로치를 하이스피드 밀링으로 바꿔요. 하이스피드 밀링으로 바꾸고 30. 얘는 아까 전에 그 1.2 그대로 정사갈 때 1.2였지. 1.2 30 1.2. 리트랙트 빠져나가는 건 그냥 바로 100. 이제 가공이 다 끝났으니까 100mm까지 빠져나간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링킹 리트랙트하고 링킹 어프로치를 그대로 놔두면은 100mm까지 막 나가겠지 지가. 얘도 하이스피드 밀링을 바꾸고 빠져나가는 1.2로 다 바꿔요. 1.2. 얘도 1.2. 1.2 1.2로 가공 도중에는 많이 빠져나가지 마라. 링킹 어프로치도 마찬가지. 하이스피드 밀링으로 바꾸고 1.2 1.2. 앞에 동영상에 뭐 2mm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1.2나 2mm나 뭐 애우기 편하게 1.2로 다 하세요. 그냥 첫 번째 탭에 확인만 해보는데 뭐 다 0.01 돼 있을 거고, 레이디얼 0.48 이것도 이대로 놔둬도 되고 0.4로 바꿔도 되고, 정사일 때 0.4 했지. 0.4로 해도 되고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툴패스 리플레이 하시고요. 비디오 가공도 합니다. 비디오 가공 잔삭일 때는 속도를 좀 낮춰가지고
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대로 해도 뭐 큰 상관 없는데 면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오케이 하시고요. 여기 두 번째 탭에서 없애던 파트를 공차가 어차피 0. 뭐 정밀 공차도 0.05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0.01 정도 주면 이거 눈에도 안 보이는데 어쨌든 면은 더 깨끗해져요. 마이너스 0.01이니까 뭐 거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면은 확실히 표가 나. 마이너스 0.01로 조금 더 깎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디오 가공을 다시 해본다. 여기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 가공하면 이런 표는 안 나고 깨끗합니다. 그냥. 장사 때만 그렇게 하는 그렇지, 잔상만 100분의 1 더 주면 깨끗하게 가공이 된다. 이게 조금 여러분 지금 눈에 볼 때 표가 좀 난다. 아, 나는 부담스럽네요. 그럴 땐 얼마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0.005만 해도 돼. 마이너스 0.005만 해도 조금 더 내려가기 때문에 같은 공구로 조금 더 내려가서 면은 좋아요. 눈에 표는 잘 안 나는데 표면 조도는 좋아져. 근데 단차도 별로 표가 안 나고 마이너스 0.005 정도 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뭐 무리 없이 다 되고 나중에 프로젝트 뭐 과제나 이런 거 할 때는 마이너스 0.01 정도 줘서 면을 아주 깨끗하게 보이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S 한번 하고 컨트롤 눌러서 하나, 둘, 셋, 네 개 선택하고 우클릭 리플레이 툴 패스 전체를 다 선택해서 컨트롤해서 우클릭 리플레이 툴 패스에서 가공 시간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5분인데 만약에 이게 10분을 넘었다. 그러면 내가 절삭 조건을 잘못 준 거야. 10분을 넘었다. 뭐 13분까지도 나오는 게 하나 정도 있는데 15분을 넘었다? 그럼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그럼 가공 시간 초과됩니다. 대부분 10분 안에 들어가요. 실제 가공해도 뭐 10분에서 15분 사이야. 10분 안에만 들어가면 다 된 거야. 많아도 13분 넘는 게 없습니다. 자, 그렇게 저장 한번 더 하시고 우클릭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안을 얘를 우클릭해서 이제 NC 데이터를 뽑아요. 자, 이 매니팩처링 프로그램 안을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우클릭 여기서 제너레이트 NC 코드 인터랙티블리 대화식으로 NC 코드를 뽑겠다. 얘를 클릭하고 여기에는 얘 두 개가 체크되어 있어야 되네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NC 데이터 폴더 지정을 해줍니다. 바탕화면을 클릭하고 자기 비번호 폴더 안에 NC 폴더 여기다가 파일 이름을 대문자 O 그 다음에 내가 8번이다 하면 0801 엔터 0801 엔터 그 다음에 execute 여기서는 알파벳 O를 빼고 숫자만 0801 엔터 여기서 이제 successfully ended 이렇게 나오면 된 거예요. 확인 close. 자, 그럼 바탕화면에 폴더에 들어가 봅니다. NC 폴더 안에 확장자가 보이게 해놓으세요. 보기에서 파일 확장명 체크를 해서 확장자가 보인 상태에서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nc만 다시 선택 해제하고 딜리트 .nc만 남기고 지워요.
자, 50801.nc를 더블 클릭해서 메모장에서 워드패드로 할까? 연결 프로그램을 그냥 메모장으로 해. 자, 메모장에서 여기서부터 요 캡션 가로 안에 있는 얘들 드래그 해가지고 딜리트. 판학은 그대로 두산 장비는 그냥 놔도 상관없는데 센트럴 장비 쓰는 사람은 이걸 지워야 돼. 어쨌든 그냥 지우세요, 편하게. 지우고 나서 자, 컨트롤 F H 다음 찾기. 여기서 이제 딱 눈으로 보면서 H1, T1 확인해야 돼, 공구번호.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음 찾기. 여기도 마찬가지야. TO, HO 확인합니다. 많이 하는 실수가 H2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5번으로 안 바꾸고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뽑는 게 아니고 이 번호만 그냥 2를 5로 바꾸면 돼. TO하고 HO를. 알겠지? 컨트롤 엔드 해가지고 제일 끝에 가서 M30을 M02, 얘도 마찬가지야. 두산 장비 있죠, 파나 컨트롤러. 얘는 M30도 상관없는데 센트럴 장비는 얘가 커서가 제일 위로 올라가서, 원래 M30이 뭐니? 리와인드잖아. 리와인드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컨트롤 홈에서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되는데, 두산 장비는 그렇게 되는데 센트럴은 깜빡하지 않고 밑을 또 가공해. 그리고 어떤 학생은 3번 4번을 깎는데도 모르고 계속 보고 있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하고 막 있어요. 그래서 M02로 해놓으면, M02는 뭐예요? 종료니까 커서가 제일 밑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이제 가공을 하면 되고, VCNC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놓고. 자, 2학년들도 그러는데 특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NC 용량이 엄청 커. 근데 그걸 GVCNC가 깔끔하다고 해서 GVCNC로 하루 종일 돌리고 있어, 멍청아. GVCNC는 수동 프로그램에는 좋아도 아직 얘는 개발 단계인 거고, 그리고 플랫폼이 얘가 좀 무거워요, 그죠? 그래픽이 좀 화려하잖아. 캠은 VCNC가 100배 나아요, 속도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그냥 VCNC를 더블 클릭. 얘는 가볍기 때문에 빨리 끝난단 말이야. 머신 센터를 클릭하고 머신 센터 클릭하고, 아니요, 여기에 있는 소재 공작물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공작물 아이콘을 클릭해서 70, 70, 28 그래서 적용. 공구 설정에 가서 우리가 쓰는 공구 플랫앤드밀 직경 10 수정. 플랫앤드밀 클릭하고 10으로 하고 수정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1번에다가 갖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5번이 보이게 해놓고 제일 앞에 있는 볼앤드밀 를 6 수정 5번으로, 볼앤드밀을 6mm 수정 5번으로. 그 다음에 원점 설정에서 얘 체크하고 가공 원점 알아내기, 가공 원점 입력하기. 얘 체크, 얘 체크, 얘 클릭, 얘 클릭. 그 다음에 NC 코드 탭에 가서
NC 코드 파일 불러오기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가서 자, 이 폴더 NC 폴더 NC 코드 더블 클릭 설정 완료. 자, 이게 프로그램 시간이 40분이라 했지. 확인하고 나서 자동 개시를 누르고 어이. 40분이기 때문에 요거를 끝까지 다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만약 시간이 충분하다 그럴 때는 뭐 보고 있어도 상관없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보라님이 지금 들어갔잖아. 보라님이 들어갔지. 여기서 수업하면 돼. 연습할 때는 그렇게까지 나와. 시험을 칠 때 40분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38분이야.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냥 보라님이 들어가서 맞는 거 같아 하면 끝나면 돼. 자, 이렇게 해서 NC 데이터 갖고 가서 기계에 갖고 갈 때는 두산 장비인 경우에는 점 NC를 어떻게 해야 되니? 점 NC 지우고 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한 요대로만 이제 캠은 다 똑같이 하면 되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요거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공구가 10파이 평행등률이 안 들어갈 경우 얘를 어떻게 한다고? 랍핑1을 여기서 어떻게 해? 옵셋온 파트도 얼마로 하면 되겠어요? 황전삭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면 돼? 0.2로 하는 거야. 황전삭하고 항상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이거는 이제 6번으로 바꿔야 되겠죠? 6파이로 바꿔주고 결삭 조건도 아까 했던 것처럼 5300이 나올 거고, 황전삭 하듯이 하면 돼. 그러니까 황전삭이랑 다 똑같은데 요거만 다른 거예요. 이제 요거를 리무브 시키지 않고 소재를 얘를 라프스탁을 사용하는 거, 그 차이밖에 없어요. 황전삭이랑 다 똑같이 하면 돼. 그리고 얘는 이 황전삭 얘는 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그것도 2개 모델인 정도만 그렇습니다. 자,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